조의 경기입니다. 경기에 기다려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신장 178cm, 체중 66.6kg, 16전 10승, 6기 유승 6패, 전 KBM 한국 웰터급 챔피언, 그리고 현재 KBM 웰터급 랭킹 3위, 세계 랭커였던 일본의 오카다 히로키와 중국의 무패 파이터 장판을 TKO로 잡아낸 강자입니다. 국내 최강의 웰터급 사우스포 복서 도전자 빼앗겼던 챔피언 벨트를 찾아오기 위해 다시 리그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KBM 웰터급 한국 챔피언 김진수 선수랑 두 번째로 갖는 일단 챔피언 되신 거 다시 한 번 또 축하드리고 네, 김진수 선수와 이제 소정석 관장님의 인터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김진수 선수의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시 이제 웰터급 KB의 이제 웰터급 챔피언이 된 김진수 선수라고 하고요. 오늘 인터뷰 이제 준비를 하러 왔는데 좀 긴장이 좀 되네요. 좀 최대한 좀 재밌게 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처음 했을 때는 긴장을 관장님하고 두 분이 엄청 하셔가지고 두 분이 서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찾아보신 거 있으세요? 네, 그때 관장님이 인터뷰를 보고 내가 저 말을 왜 했지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하다가 또 싸우지 않았나요? 관장님 표정 점점 어두워지시고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관장님? 오늘은 장난 안 치고 네? 잘하려고. 관장님 근데 지난번에도 장난치신 적 없으세요? 아 장난쳤어요. 아 그래? 그게 장난이셨어요. 장난. 지금 관장님 좀 무섭던데 그때 좀 표정이 막 어두우셔가지고 네. 좀 말도 조금 가려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네. 좀 그렇더라고. 저는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창피하게 안 봤어요. 우선은 시합이 있을 때마다 많이 떨려요. 선수만 떨리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트레이너도 항상 긴장이 되고 링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항상 떨려요. 상대가 얘한테 진수한테 유리할 것 같다 해도 항상 떨립니다. 부담감은 없었고요. 진수가 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타이틀 매치고 하니까 모든 시합을 준비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이제 진수하고 봤을 때 이제 진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항상 둘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진수도 자신감이 있었고 저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또 챔피언이고 또 떠오르는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좀 했어요. 올라가기 전까지. 또 나이도 그렇죠. 어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생각을 했냐면 이준선 선수의 전 이제 타이틀 매치 이제 도전자로 이제 했었을 때 경기를 계속 봤어요.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하기에 너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제 이제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게 막 긴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합에는. 왜냐면 이제 저번 시합 때 이제 일본 원정 시합 갔을 때 이제 현 지금 퍼시픽 챔피언이신 나카타 다이시 선수랑도 경기를 했었고 또 중국의 이제 장판 선수랑 또 오카다 히로키랑도 경기를 해보면서 좀 세계 강자 선수들을 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부담 없이 좀 즐기면서 이제 좀 경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좀 계속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막 큰 부담을 좀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첫 다운이 다운이에요! 다운이에요! 지금 들어가다가 이제 펀치 어땠었어요? 일단은 이게 다운 당한 과정이 1라운드부터 사실 제가 경기를 리드하고 있었는데
3라운드 때 정타를 계속 맞더라고요. 상대방이 얼굴도 몇 번 들리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그때 좀 무리하게 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다운을 당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와 상대방을 내가 너무 좀 얕봤다. 얘가 타이밍을 던질 줄 아는 얘였구나. 왜냐면 뒷손을 던질 때마다 타이밍을 못 냈는데 제대로 걸려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운영을 좀 안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운을 당하고 난 뒤에 바로 회복이 네. 괜찮았었나요? 네, 좀 약간 그때 사실 그 감정이 어땠냐면은 좀 짜증 났었어요. 이번 라운드도 이기는 라운드였는데 이 라운드 뺏기니까 좀 짜증 났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막 데미지가 있거나 그런 주먹은 좀 아니었습니다. 아까 뭐 초반에 다운이 됐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밑에서 세컨을 보면서 이제 그건 알잖아. 이제 왜 그러냐면 몇 대 맞히니까 자신감이 확 올라갔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앞선 브로킹 하면서 그냥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이제 그걸 잘 쳤어요. 기술적으로 그냥 친 게 아니고 연습을 많이 했더라고요. 앞선 레프트 훅을 그냥 걸더라고 피하면서. 그거 맞고 안 떨어진 게 그걸 버티고 바로 일어나더라고. 그때 하고 나서 얘가 다시 이제 초심을 갖고 다시 이제 상대방 오른 주먹에 멀리하면서 돌더라고. 움직이면서 자기 거리에서. 그게 늘지 않았나 이제 얘도 이제 16전 하면서 경험이 많이 쌓인 것 같아. 노련미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조금 다음 시합엔 더 낫지 않을까.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복싱이라는 게 다리 빠르다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네. 우선은 기수 같은 경우는 빠따는 좋아요, 스트레이트가. 근데 저는 옆에서 봤을 때 발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발은 아직까지. 이 발은 왜 그러냐면 보고 있으면 이게 빠르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왜 그러냐면 복싱을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이제 애들들 트레이닝 이렇게 하면서 보면 발이 빠르다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아까 뭐 신유선 선수하고 그 계기가 돼가지고 진수가 본인이 많이 이렇게 바꿨거든요. 본인이. 저는 옆에서 그냥 조언만 해주고 진수가 옆에서 이제 조언만 해주고 진수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면서 계속 좀 늘고는 있거든.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이게 안 되면 또 이걸 계속 또 열심히 하면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가면 빨리 또 이제 메이저 대회로 이제 딱 가서 벨트 차는 게 제 소원입니다. 빨리. 그리고 이제 그지? 일단 제가 학교 이제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모르는 팬분들도 있고 약간 좀 여러분들이 이제 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인스타도 하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또 제가 사우스포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매력이 있어서 좀 팬분들이 좀 많이 오시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일본에도 팬분 있으시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 김지수 선수의 그 사우스포 매력에 엄청 네. 빠지신. 네. 그분이 지난번 나가타 다이시 선수랑 경기할 때도 현장에 가신다고 하셨었거든요. 만나 뵙지는. 예, 만나 뵙지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근데 그 일본에 있었을 때도 좀 일본 팬분들이랑 또 인사를 하고 좀 그렇긴 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지 않은가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남성분이셨나요? 네, 남성분이었어요. 그럼 맞으시지도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사실 김진수 선수가 이제 웰터급 챔피언 처음 이제 네. 했었을 때는 그때 이제 방어전도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신유섭 선수하고 네. 했을 때 그때 약간 조금 예상의 내용이랑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선수 본인은 그 경기로 인해서 조금 생각이 많았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얘기를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네.
일단은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이제 처음에 챔피언 되고 나서 그때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아직 부족했었는데 내 자신이 부족한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윤섭 선수님도 엄청 강자였었고 제 스타일이 그때는 좀 변칙적인 스타일이었는데 웰터급이면 오! 다운이에요. 다운됐습니다. 김진수 현 챔피언을 라이트 한 방에 다운시키는 신윤섭. 자, 라이트 스트레이트. 단장님이 저를 이제 다시 잡아주셨거든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떻게 사우스포를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밸런스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다시 잡아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관장님 말씀을 좀 더 잘 듣고 좀 나가게 됐는데 그 패배 이후에 성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신유섭하고 했을 때 조금 저는 시합을 졌잖아요. 그게 좋았어요. 반대로. 왜 그러냐면 이 김진수 선수 고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을 안 들어요. 진수세요. 네, 요거 사실이에요. 네. 사실. 왜 그러냐면 본인 생각도 있고 제 생각이 있는데 우선은 제가 못 났건 잘났건 옆에서 보면 이 단점이 있는데 본인은 단점 인정을 안 했거든요. 인정을. 예? 후드워크나 예? 기본적인 가드나 그런 걸. 근데 신유섭하고 했을 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해야 된다. 거리감이나 가드 잘해야 된다. 맞을 때 말 안 듣더라고. 저도 이제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준 게 조금 미안하죠. 근데 이제 얘도 고집이 있고 저도 고집이 있는데 내가 얘 고집을 못 꺾었어요. 그때. 진짜 고집이 너무 세. 너무 강하고 또 약간 4차원이라고 하나? 4차원? 저는 3차원, 얘는 4차원. 얘가 좀 심해요, 조금. 근데 이제 그 시합 계기가 돼서 조금 진수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냥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던져주면 본인이 많이 고치더라고요. 연습도 많이 하고 또 본인 관리를 잘해요. 진수가. 체중 관리나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근력 운동이나 뭐 그런 걸 얘가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딱딱 정해놓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합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유섭 선수와 다시 한번 이렇게 재대결이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계약은 하기 싫어요. 우선은 왜 그러냐면 선수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게 지면 그 기억이 쉽게 안 없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굳이 계약하고 해야 되나? 신유섭 선수하고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얘 생각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3차원 관장님의 생각은 들어갔고 4차원인 김진수 선수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4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다시 웰터급에서 한번 나중에 경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그 경기를 통해서 사실 저는 많은 걸 이제 또 배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체급을 어떻게 할지가 이제 또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딱 그거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바뀐 내 운영이나 뭐 밸런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링에서 제대로 나올까 그거를 좀 걱정을 저는 좀 많이 했었는데 1라운드 한 1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그게 좀 긴장이 좀 많이 사라졌었죠. 왜냐면 그때 밸런스가 잘 움직여지고 있었고 히로키 선수가 예상외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 주목 타이밍이라든지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는 좀 긴장을 했는데 하면서 좀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좀 완벽하게 통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그때도 보완해야 될 게 많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타이밍이라든지 그리고 제 이제 성향에 맞고 제 이제 신체에 맞는 복싱 운영이 정확하게 좀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먹이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그 1라운드 때 이제 어퍼컷으로 이제 다운을 시켰는데 상대방이 숙이는 그 각도가 너무 제가 치기에 편한 각도였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그 움직임 자체가 제가 때리기 좀 편한 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을 뒷손을 던질 때마다 쭉쭉 뻗는 주먹에 계속 맞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중반쯤에 그 계속 이제 글러브 터치하거나 이렇게 다시 경기를 할 때 앞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래서 저도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전 세계 랭커였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탑 복서였고, 그런 부분들 자존심이 있어서 좀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중국에 갔는데 장판 선수 네. 네 그때 왜 원정 갈 때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비자 간다고 네. 관장님은 뭐 여권 만료됐는데 모르고 계셔가지고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전 2번 갔거든요. 좀 힘들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선수가 아니니까 네. 체중을 안 빼니까 근데 선수들은 힘들거든요. 개체를 한다는 게 이게 시합 과정도 힘들지만 개체를 한다는 게 엄청 힘들어요. 체중 조절을 한다는 게. 근데 이제 비행기 가서 갈아타고 가서 갔는데 또 어디 병원 가서 검사하고 피 빼고 또 와서 뭐 한다고 또 하고 막 정신이 없었거든요. 피곤한데 힘든데 그래서 따로 또 차 태워서 애들들 선수들 태워서 가서 또 병원 가서 피 빼고 검사하고 또 와서 있다가 대기 중에 또 이제 한참 대기 있다가 또 체중 개체량하고 좀 뭐라고 할까 좀 답답했어요. 좀 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딱딱딱 하는 것도 선수 안전 차원에서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선수 위에서 검사도 해주고 아픈 데 없나 네? 머리 이상 없나 막 다 검사해 주니까 좋긴 좋았는데 그걸 왜 굳이 개체량전을 그거 선수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아침 7시인가 일찍부터 차에 실려가지고 병원 맞아요. 갔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엄청 화냈었어요. 나중에 네. 그분에게 왜 여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선수들은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뭐 MRI 검사랑 무슨 네. 체열하고 뭐 별거 다 했다 하더라고요. 네. 개체량전에.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게 해서 갔는데 또 거기서 또 좋은 소식을 네. 네 어땠었나요 중국에서의 일단 중국이 중국이 근데 의외로 감량을 하고 나서 그때 컨디션 자체는 좋았어요. 저는 컨디션 자체는 좋았고 사실 공항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는 거는 좀 힘들긴 했지만 그때 운동이 잘 돼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잘 뺀 상태로 가가지고 컨디션 자체는 좋았는데 좀 아쉬운 건 아까 말한 그 개체량 전날 네,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피를 뽑고 막 이런 걸 하니까 좀 저도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관장님이 한국이었으면 관장님이 이렇게 엎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선수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합 잘하고 왔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샀습니다. 장판 선수의 경기 영상도 사실 1분짜리 영상밖에 못 봤는데 그때 제한국 선수랑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한국 선수님이랑 이제 경기를 해봤지만 제한국 선수님이 이제 힘이 좋은 이제 선수분인데 장판 선수가 이제 판전승으로 이겼더라고요. 그 영상 1분을 보고. 근데 그 영상 봤을 때 뭘 느꼈냐면은 너무나도 하기 편한 스타일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관장님한테 이제 고민 없이 바로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 그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경기가 1분도 이제 안 돼가지고 경기가 끝났더라고요. KO로. 근데 그때 경기를 할 때
이제 장판 선수가 예상대로 발이 없었고 그리고 계속 막 생각 없이 들어오는 무조건 압박해가지고 들어오는 스타일이라 뒷손에 계속 걸리시더라고요. 뒷손 걸리고 앞손 체크 훅에 걸리고 그렇게 끌다가 계속 맞다 보니까 더 들어오시더라고요. 흥분하셔가지고 그래서 뒷손을 제대로 걸었는데 그거 맞고 경기가 종료돼가지고 네, 그냥 예상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노우의 코킥 이제 이노우의 사촌 이제 이긴 선수기도 하고 그때 정민호 선수님도 이기고 또 이번에 조용인 예전에 그 조용인 선수님도 이기고 좀 디펜스가 좋고 힘이 피지컬이 좋고 체력이 좋은 선수더라고요. 근데 일본 원정 갔을 때 나가타 이제 다이시 선수랑 이제 경기를 치를 때 좀 많이 아쉬웠죠. 네, 관장님도 많이 아쉬워하시고 저도 많이 아쉬웠는데 그때 또 보이지 않는 제 보완점이 보이더라고요. 경기를 하면서 중반에 그걸 이제 좀 느꼈는데 저는 그때 경기를 할 때 KO로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무조건 뒷손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물론 초반 이제 1라운드부터 이제 3라운드 때까지는 뒷손이 잘 걸려가지고 1라운드 끝나기 직전에도 한 번 걸려가지고 휘청거리고 나카타 다이시 선수의 그 안면이 부어 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거 초중반에 이거 잘하면 끝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それからラウンドインまでちょっと気になったんですが、先ほど話した溝をだいぶ飲んでましたね、藤井選手は。かなり息が上がってだいぶ呼吸も荒くなっていたのが少し気になりました。青コーナーサイド森翔一アナウンサーです。さて山下さん、今のシーンなんで左に左を合わせるという長田でしたね。打ってくるタイミングさえ分かれば。 톱네커는 좀 다르더라고요. 한 번 이 뒷손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그 대응법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가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압박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 어떻게 지치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그때 좀 더 대치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좀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좀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관장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많이 아쉬웠어요. 그 시합이 왜 그러냐면 진수가 앞서만 조금만 더 살았으면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시합 끝나고 나서도 많이 아쉬웠어요. 그 보면서 뭐 영상 한국이었으면 이겼을 거다 그쪽에서 막 그런 말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봤을 때는 이제 포인트 싸움에서 진수가 크리에이터 진수가 몇 번 들어갔어요 많이. 근데 포인트 싸움에서 밀렸거든요 조금. 그래 몸싸움에서 계속 진수가 밀리고. 근데 내가 항상 얘한테 하는 말이 이 거리에서 피치글면은 네가 밀릴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밀리냐. 예? 근데 밀리더라고 그 시합 때도. 그래갖고 많이 아쉬워요 그 시합이.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진수가 자신감만 좀 더. 예? 시합 때 이게 선수들이 저도 느껴져요. 선수 때 생각을 해보면 시합 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링에 올라가서 예?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링에 올라가면 너 죽고 나 살자.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막 그런 자신감이 조금 그날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자신감 부족.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실력 차이는 별 차이 없거든요. 노련미 차이가 걔가 좀 더 이제 좀 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합이었는데 놓친 것 같아요. 그 시합 아쉬워요 좀. 아쉬워요. 그 시합은 나 지금도 아쉬워요 항상. 얘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야 네가 여기서 조금만 그때 초반에는 좀 잘 나갔어요. 초반에. 근데 가면 갈수록 얘가 힘이 들어가더라고 이게.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다리가. 거기서 대응을 해오니까. 굳어가지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 엄청 아쉬워.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나가타 다이시 선수가 얼굴이 예. 엄청. 근데 진수가 그때 시합 때 이제 뭐 맞은 건 없어요. 포인트 싸움에서 이제 충격 없는 주먹 그런 주먹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주먹도 제가 봤을 때는 오픈이나 그냥 맞은 게 없어요 솔직히. 다는 정도 그냥. 근데 진수 건 초중반 많이 들어갔거든요 프리니트가. 초반에도 저 휘청휘청했고 상대방 다운은 안 됐지만은
그냥 진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시합 때 네가 잡았어야 된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합인데 뭐 지나갔지만은 좀 아쉬워요. 그 시합은 너무나 지금도. 아쉬운 시합이 좀 뭐 또 많으시. 기회가 오면 뭐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시게. 기회가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가타 다이시 선수하고 했을 때에도 그때도 여성 팬분들이 있으시던데 한국 분들이. 예, 좀 진수야! 할 수 있다! 김진수! 여행을 갔는데 저랑 시합 일정이 맞아가지고 응원하러 오셨더라고요. 티켓을 거기서도 사서 예, 들어가요. 예, 맞아요. 그 일본 티켓 되게 예, 비싼데. 예, 맞아요. 인기쟁이였네요. 아니 그 요즘 젊은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한국 챔피언이 된 선수도 이제 한국 챔피언이 되고 나서 뭐 인스타 팔로워가 뭐 늘고 막 그렇대요. 네. 근데 김진수 선수도 그런가요? 팔로우가 조금씩 느는 것 같긴 하는데 이렇게 막 엄청 제가 신경 쓰진 않아가지고 예, 인스타가 그냥 이렇게 많이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PT도 지금 하고 있죠. 네네 하고 있습니다. PT는 어떻게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거의 복싱을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 스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남녀 비율은 어떻게? 다 남자. 근데 응원하러 오는 분들은 다 여자분이시던데. 뭐 운동하러도 다른 거니까. 네. 네. 그 관장님 그 김진수 선수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체육관에? 체육관에요? 네. 체육관 남자만 있어요. 아직까지 남자. 아직까지 남자만. 네. 아니 무슨 뭐 진수가 뭐 시합을 재밌게 해요. 이번 시합도 재밌게 했고요. 네. 또 마스크도 괜찮고요. 이제 생기지 않을까 많이 여자 팬들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다 여성 팬분들 뭐 목소리랑 막 이게 응원 도구 이거 머리띠도 봤거든요. 그래서 막 그 뭐지 링 위에서 들었는데 이제 그때 다운 시키고 나서 김진수 다시 챔피언 됐다고 막 뒤에서 누가 막 소리 지르는 것도 들었는데 다 여성분이시던데 체육관까지는 안 가나 보네요.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뒤에서 만나나. 아니. 네.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뒤에서는 만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뒤에서. 관장님 혹시 무섭게 하신 건 아니신지? 저는 절대 안 해요. 저는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얘 성향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뭐 제가 아무리 뭐 트레이너고 예? 김준호 관장이지만 성인인데 예? 그냥 뭐 제 이주대로 할 수는 없죠. 이제 서로 같이 얘기해요 많이. 소통하면서 요즘에 얘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지가 이제 저한테도 이제 뭐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어보면 그래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또 저도 이제 지도한테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 쥐도 조금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좀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대화는 항상 나눠요. 운동하면서 대화는 항상 나눕니다. 하면서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아까 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가 뭐 이제 오픈 살아온 선수도 아니고 이제 17전이거든요. 이제 이 정도 되면 트레이너가 있지만 시합은 올라가면 선수가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가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도 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제 선수가 잘해야 돼요. 선수가 진수 같은 경우는 본인 관리는 잘하거든 본인이요. 뭐 기본적으로 뭐 근력 운동이나 복싱 운동이나 본인이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뭐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외국인 나이도 있잖아 이제. 진수가 지금 만 27인데 올해 하면 5년, 네? 짧으면 3년이거든요. 그때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얘도 이제 뭐를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할 거예요. 원래 그냥 저는 직선적인 이런 간단하고도 좀 빠르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주먹들을 선호를 했는데 그게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스트레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기를 최대한 다지고 다져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많이 연습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왼손잡이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왼손잡이였는데 유치원 때 이제 밥 먹는 거 이런 거는 오른손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운동할 때는 왼손으로 항상 해요. 복싱의 다른 운동 이렇게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했잖아. 엄청 어렸을 때 MMA 했잖아. 아까 취미로 다니고 네, 취미로. MMA는 어떤가요? 복싱이랑 다른 점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어떤? 때리는 것도 다르고 그때 잠깐 어렸을 때 그냥 궁금해서 다녀봤는데 그냥 다른 스포츠다. 그 MMA가 내 길은 아니었었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진 않아가지고 네. 그럼 MMA 할 때 어쨌든 그 입식 타격이 네. 있잖아요. 네. 발에서는 이렇게 저 그때도 복싱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네. 입식 타격이 아니라 그때는 네, 이렇게 복싱 주먹으로만. 네. 두 타임으로 좀 나눠서 하고 있고 이제 피지컬 운동 한 타임 그리고 유산소 이제 복싱 같은 거 이제 두 타임 정도 나눠서 하고 있고 또 대회가 잡히면 두 타임에서 세 타임 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체는 한 76kg 정도 나가요 원래는 웰터급을. 근데 지금 막 바로 이렇게 올리고 있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라 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옷을 좀 크게 입는 편이어가지고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감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3주에 걸쳐서 단계별로 빼고 있고요. 좀 옷을 좀 많이 껴입기도 하고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빼는 것 같아요. 물론 다 힘들죠. 선수분들 다 공감할 테지만 감량하는 거는 힘든데 근데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덜 힘들게 좀 그리고 또 정신이 좀 성숙해지니까 이렇게 엄청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직업이니까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완전 기본기만 연습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가 해준 폼이 나쁘지 않았고 그때도 스트레이트 위주로 이제 항상 연습을 했었고 관장이 잡아주셨고 그 연습한 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군대를 가게 돼서 네. 그 관장님은 선수 데뷔 전할 때 기억나죠. 네. 진수가 근데 그때는 이제 진수도 그때 20살이었니? 19살이야. 만 19살이었지. 15년. 만 19살 아니야? 네. 그때 데뷔 전 그때 했었는데 말 그대로 그때는 기본기 그냥 기본기만 연습해 숙방만 연습했거든요. 숙방만 복싱 한국말로 숙방 하잖아요. 왼손 그것만 연습을 해서 그걸로 상대방을 다운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 기억.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 같은 부모님들이 다들 그거든요. 내 아들 맞는 거 싫어하거든.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그때 부모님 어머니가 복싱 그만 시킨다고 군대 보냈거든. 그래서 갑자기 호련이 사라진 그렇죠. 거예요? 군대 보냈어요. 군대를 빨리 갔죠, 진짜. 갔다가 와서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MMA 한다고 또. 아니요 그때는 아니야? 그 전이 시합 전이야? 네, 프로 데뷔하기 전에 고등학생 때 MMA 다녔어요. 그랬나? 네. 내가 착각하고 있네.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취미로 다녔었어요. 아, 그래? 네. 제가 착각이네. 네. 여튼 간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이제 얘도 고민이 생긴 거야. 뭐냐면 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회사를 들어가서 그냥 돈을 벌까. 왜 그러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또 이제 다 싫어하잖아요 운동을. 그리고 그때 또 한국 복싱이 힘들잖아요 조금 생활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생활 좀 하다가 다시 준수가 다시 운동을 시작한다고 다시 왔거든. 새우간에 저는 복싱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알바하면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날이 3kg 빠졌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진수 데뷔 전은 너무 그때 너무 튀었어요. 그때 시합이 너무나 딱 한 방. 딱 한 방 수방으로 그때 상대방 선수를 다운 시켜가지고 대자로. 네 맞아요. 무대로서. 네 맞아요. 너무 기억이 남아 그. 네네. 그때 스타복싱 체육관. 네 맞아요. 다른 분들도 거의 가끔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그리고 저도 많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게 선수가 옆에서 트레이너가 잘 잡아주면 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보통 보면 우선은 내 자신이 그 선수 자신이 하려고 해야 그게 올 수 있는 거지, 옆에서 막 야 해 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 의지가 중요하지. 옆에 트레이너는 그냥 길잡이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선수가 중요하죠. 진수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야 해마 강요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본인 목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뷔전 치르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신인 왕조 이제 배틀로얄 우승하고 나서 좀 연패를 좀 했었죠. 연패를 하고 그때는 운동이 나랑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였나 이제 관장님과 같이 부산 이제 내려와서 경기를 했을 때 이제 그때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여기서 지면은 은퇴하겠지만 만약 이기게 된다면 진짜 이악물고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했을 때 그때 경기를 잘 풀어가면서 오상민. 네 맞습니다. 오상민 선수를 이기고 또 그 다음 경기가 김현석 선수랑 경기를 치렀었는데 그때도 경기가 재밌었거든요. 제가 2번의 다운을 당했는데도 역전 KO 승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한국 타이틀 이제 경기를 했을 때 타이틀이 돼가지고 이제 챔피언이 됐고, 그렇게 좀 계속 올라가다가 또 굴곡이 있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그렇게 좀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경기를 하면서 제 정신이 계속 성숙해지고 또 이 복싱이라는 그냥 이 복싱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맛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경기를 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준선 선수님이랑 경기를 치르면서 어떤 걸 좀 많이 생각을 했냐면 경기의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좀 연습한 그 디테일한 사소하고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바뀌었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겼을 때도 다들 이제 왼손 스트레이트가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뒷손 덕분에 사실 이긴 것도 맞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단점이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좀 승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 경기를 이기게 도와준 요인이 사실 나카타 다이시 선수였거든요. 나카타 다이시 같은 경우에는 빠른 템포와 상대방을 쉬지 않게 만드는 그 운영으로 저를 지치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준선 선수님은 이제 그 선수분보다는 느린 템포와 저한테 쉴 수 있는 호흡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경험이 엄청 됐어요. 이번 경기 이제는 내가 호흡이 그때처럼 지치지도 않고 움직임이 부드럽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카타 다이시 선수랑 경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김용국 선수님께서 슈퍼라이트급 이제 나카타 다이시 선수랑 서울에서 경기를 이제 잡히게 되셨는데, 물론 저는 이제 한국 선수를 응원을 하지만 나중에 좀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붙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세계 랭킹이 이제 2자릿수로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97등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내년까지 올해 한 국내에서 한 2-3경기 더 나가고 내년에 한 4경기 정도 나가면서 좀 50등 안에 좀 들고 싶다, 세계 랭킹 50등 안에 좀 들고 싶다라는
좀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 체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랭커 안에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좀 연습하고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론 같은 상대를 또 만날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렇진 않고 새로운 상대들을 만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연습한 이 기술, 그러니까 많은 기술들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기술들만 연습하는데 그 기술들이 다른 기술을 가진 분들을 만났을 때도 통할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잘 훈련된 한 가지 기술이 좀 100가지, 10,000가지의 기술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통할 때마다 항상 짜릿한 것 같아요. 이 뒷손이 걸릴 때마다 좀 그런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이트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